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12월에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3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날짜들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원래 평소에 복권을 좀 사는 편인데 12월에 그나마 횡재운이 좋은 날은 언제인지, 복권 사면 좋은 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날은 언제인지, 애정을 쓰기 좋은 날, 취업을 준비하는데 또는 부동산 계약, 거래를 해야 하는 날인데 그런 운은 언제 들어오는지, 서류운이 좋은 날, 12월에 이런 날은 피하는 게 좋다, 조심해야 되는 날, 달력을 보면서 이런 세부적인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음의 기운 끝판왕이 되는 날이니까 극한의 음으로 뻗어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겉으로 화려한 모습이라기보다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라 11월에는 당장의 결단보다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질 거라고 간단한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정치, 연애,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에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이 12월 갑자월에 일어날지 여기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해볼게요. 이번 12월 갑자월은 바다 한가운데서 소나무가 우뚝 서 있는 글자예요. 물이랑 나무를 생각하면 흔히 상생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서로를 도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배려나 운정주의, 이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혈연이나 지연, 학연 문제에 있어서 운정주의가 나타난다면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겠죠. 자, 이렇게 12월의 예측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제 일간별로 운세를 볼 텐데, 제가 소개해드린 운세는 띠로 보는 게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 어떤 걸로 태어났는지 알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꼭 확인해 주시고 내가 무엇으로 태어난지 모르시는 분들은 알고 이 운세 컨텐츠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남으로 태어나신 분들의 12월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으로 태어나신 분들의 지난 11월 운세 리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난 11월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실천에 옮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실행에 옮겨서 잘 썼던 분들은 인위적으로 식상이라고 하는 기운을 쓴 거라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한 발 더 앞서는 기회가 생겼을 거예요. 이제 12월에 들어온 목일간 운세 3가지 포인트를 잡아보면, 첫 번째, 11월에는 약간 누군가에 의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12월에는 어느 순간 의존보다 자기 확신이 서는 느낌이에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고 결과까지 따라오는 달이 바로 12월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나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쓸 수 있어요. 이때 근거가 있다는 거는 11월의 기운이랑 연계가 된 거죠. 11월에 조언을 잘 받아들였던 분이라면 근거 있는 자신감일 거고, 11월에 굼떠 있었던 분들이라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면 내 실력을 조금 더 쌓는 시기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간목과 을목을 나눠서 볼게요. 간목은 먼저 소나무 옆에 소나무가 서로 성장 대결을 하는 모양인데, 좋게 생각하면 더 바르게 자라려고 소나무처럼 서로 성장을 하면서 자라나는데, 이렇게 하면 자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존심 대결을 하느라 내 이미지를 다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자존심을 대결을 걸어올 때 그냥 받아들이고 넘기는 자세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을목인 경우에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약간 기세회생의 찬스 같은 것들이 주어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회가 있으니까 힘들다고 눈 반쯤 떠서 의욕을 잃지 말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세요. 세 번째, 아까 12월 전반적인 사회적 흐름이랑 마찬가지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밑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일관들은 조금 더 그렇고 전반적으로 마음속에 경쟁 심리를 쓰는 게 좋습니다. 내가 드러나게 되면 남들한테 생각 없이 던지는 한두 마디 말이 굉장히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내가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겸손함을 가진 상태에서 뭔가를 기획해서 나가면 좋습니다. 목일간 12월 흐름 3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하루하루 보면서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 핵심 콕콕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정을 활용하기 좋은 날은 이성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날이거나 모임을 했을 때 주목을 받기 좋은 날이 됩니다.
애정운이 좋은 날 중에 내가 표현하기 좋은 날은 12월 11일, 12월 16일, 12월 26일입니다. 내 매력이 어필되는 날은 12월 8일입니다. 다음 서류운을 활용하기 좋은 날. 이런 날에는 시험을 접수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계약하기 좋은 날이죠. 이런 날은 12월 11일, 12월 20일, 12월 31일이 됩니다. 이제 횡재수가 있는 날은 기왕에 복권을 사신다고 한다면 횡재수가 있는 날 사는 게 좋겠죠. 그런 날은 12월 6일, 12월 7일, 12월 26일입니다. 그 다음 조심해야 하는 날. 그런 날은 12월 8일, 12월 9일을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남으로 태어난 사람들 12월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로 태어난 사람들의 12월 운세 컨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로 태어나신 분들의 지난 11월 운세 리뷰를 하고 넘어갈게요. 11월에 해야 하는 일들이 승진의 근거가 되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적인 욕구보다 대의를 먼저 앞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작은 것에만 집착하셨던 분들이라면 큰 기회를 잃는 모양이고, 작은 것에 집착하기보다 큰 숲을 바라보고 전진했던 사람이라면 12월에 좋은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12월에 들어온 화일간 운세 3가지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라는 틀 안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기운이에요. 아까 11월에 말한 승진과 관련한 운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직장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사업을 준비하신 분들한테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운이 찾아오게 되는데, 특히 사회적인 위치에서 내가 역할이나 책임을 망설이지 말고 다 했을 때 상승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내빼지 말고 도와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에게 복을 불러다 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화일간들에게는 누가 나를 끌어주는 모양이 되거나 인생의 교훈을 얻는 시기가 될 거예요. 누군가 이끌어준다는 말은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결과를 낼 수 없는 타이밍인데도 누군가의 조력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긴 고생 끝에서 인생의 가치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이런 교훈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 12월에는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수능을 준비하셨던 수험생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12월이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건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명예상승의 운을 타고난 흐름이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일 내가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던 그런 결과에 미쳤다고 해서 원하는 선택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막상 그 선택을 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승운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화일간 수험생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일간 12월 운세 흐름 3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하루하루를 보면서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 핵심 콕콕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정운을 활용하기 좋은 날은 이성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날이거나 모임을 했을 때 주목을 받기 좋은 날이 됩니다. 애정운이 좋은 날 중에 내가 표현하기 좋은 날은 12월 14일입니다. 내 매력이 어필되는 날은 12월 10일입니다. 다음 서류운을 활용하기 좋은 날. 이런 날에는 시험을 접수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해서 계약을 하기 좋은 날이죠. 이런 날은 12월 2일과 12월 22일, 12월 23일입니다. 이제 횡재수가 좋은 날은 기왕에 복권을 사신다고 한다면 횡재수가 있는 날 사는 게 좋겠죠. 그런 날은 12월 9일, 12월 28일, 12월 29일입니다. 그 다음 조심해야 하는 날은 12월 20일, 12월 31일입니다. 불로 태어난 사람들의 극한의 음의 기운이 중첩되는 날이니까 내 뜻을 펼치기 어렵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날에는 전반적으로 조심하는 게 좋고, 웬만하면 약속을 안 만드는 게 더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흑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12월 운세 컨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운세를 리뷰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여러가지 목표보다 하나의 목표에 눈독 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한 가지만 파고드는 건 나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되는데, 한 가지에만 몰두하게 되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변인을 챙기는데 너무 몰두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좁아진 시야를 인지하면서 주변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이제 12월에 들어온 토일간 운세 3가지 포인트를 잡아보면, 첫 번째, 내가 노력해서 따는 결과물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좋아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은 보통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만족감에 더해서 남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남들이 인정하게 되면 그건 이제 정말 잘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분들이라면 12월에는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들을 구분하면서 남들의 인정을 받기 쉬운 때가 됩니다. 두 번째, 사회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달이에요. 친구도 보면 둘로 나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다 받아주는 편한 친구가 있는 반면에, 이제 살짝은 내가 이미지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친하지 않은 건 아닌데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관계들도 친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얻어낼 것들이 생기거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인기를 얻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다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거절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다니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외부적으로 기운을 쓰기 좋은 때가 되니까 지쳐가는 줄 모르고 여러 일들을 벌릴 수 있어요. 물론 외부적인 힘이 좋은 달이니까 그렇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약간의 우선순위 같은 거를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12월의 기운을 알차게 쓸 수 있을 겁니다. 토일간 12월 흐름 3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하루하루를 보면서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 핵심 콕콕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정을 활용하기 좋은 날은 이성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날이거나 모임을 했을 때 주목을 받기 좋은 날이 됩니다. 애정운이 좋은 날 중에 내가 표현하기 좋은 날은 12월 5일, 12월 10일, 12월 12일입니다. 내 매력이 어필되는 날은 12월 2일, 12월 7일입니다. 다음 서류운을 활용하기 좋은 날. 이런 날에는 시험을 접수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계약을 하기 좋은 날이죠. 이런 날에는 12월 4일, 12월 5일이 있습니다. 이제 횡재수가 있는 날은 기왕에 복권을 사신다고 한다면 횡재수가 있는 날 사는 게 좋겠죠. 그런 날은 12월 20일, 12월 31일입니다. 그 다음 조심해야 하는 날, 그런 날은 12월 22일, 12월 23일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몸이 어디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특히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운전 좀 이상하게 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날이니까 전체적으로 조심을 하면서 다니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토로 태어나신 분들의 12월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12월 운세 컨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으로 태어나신 분들, 지난 11월 운세 리뷰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11월에는 약간 쉬어가는 달로 쓰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음의 평안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내 말이 날카롭게 나가서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여유로운 시간을 써서 마음이 풍족해지는 분들에게는 쓸데없는 감정 낭비를 하지 않았을 거고, 여유롭지 않게 시간을 보낸 분들이었다면 다소 날카로워져서 주변에 공격적으로 대했을 수도 있겠죠. 이제 12월에 들어온 금일간 운세 3가지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2월 달에는 정직하게 복이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내가 내 실력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내가 노력을 했던 만큼의 수익, 결과가 따라오는 모양새가 되니까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익이 더 생길 수 있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들어오는 운은 제일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일머리가 좋아지는 때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그냥 샘솟는 때가 되니까 그냥 머릿속에만 품지 말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행동력을 잘 발휘할수록 결과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인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고 먹기로 보내면 아까운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던 일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미래의 답을 얻어갈 수 있는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사주라고 하는 건 균형의 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이 모두 결과로 이어지는 달이니까 자만에 빠지기 쉬워요. 이렇게 자만에 빠졌을 때 어디서 문제가 오냐면 이성관계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내가 서로 연인이 있는 경우라면은 내가 다른 것에 이렇게 몰두해서 그 사람에게 무성의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죄책감 느낄 수 있으니까 시간을 적절히 안배해서 내 인연을 좀 신경 쓰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금일간 12월 흐름 3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하루하루를 보면서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 핵심 꼭꼭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정운을 활용하기 좋은 날은 이성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날이니까 모임을 했을 때 주목을 받기 좋은 날이 되겠죠. 애정운이 좋은 날 중에 내가 표현하기 좋은 날은 12월 3일입니다. 내가 매력이 어필되는 날은 12월 5일, 12월 10일, 12월 29일입니다. 다음 서류운을 활용하기 좋은 날. 이런 날에는 시험을 접수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계약을 하기 좋은 날이죠. 이런 날은 12월 7일과 12월 17일, 12월 26일이 됩니다. 이제 횡재수가 있는 날은 기왕에 복권을 사신다고 했을 때 횡재수가 있는 날 사는 게 좋겠죠. 그런 날은 12월 3일, 12월 12일, 12월 22일입니다.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날은 12월 22일, 12월 23일이 됩니다. 여기까지 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12월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물로 태어난 사람들의 12월 운세 컨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물로 태어난 사람들 지난 11월 운세를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나랑 비슷한 지위에 있는 동료나 형제 아니면 친구들한테 자극을 받거나 경쟁의식을 쓰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자극점으로 써야지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질투를 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배운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발전하는 모양으로 쓸 수 있어요. 그게 내 운을 올려주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숙지했던 사람들은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서도 좋은 포인트들을 발견해서 운을 트는 기점으로 삼을 수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일단 12월은 건강적으로 안 좋은 지병이나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회복력으로 건강이 좋아지는 흐름이 될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좋아져서 약간의 우울감 같은 것도 빠져 있었던 분들이라면 새로운 취미 같은 거 발견하면서 조금 밝게 보낼 수 있는 달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점차 나아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미안한 감정, 고마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달이고 마음에 감춰졌었던 감정을 전달하기 좋은 달이에요. 이런 감정을 전달하는 때에는 다른 달에 비해서 오해를 풀기도 좋고 시기 놓친 사과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표현하지 않으면 생각을 읽거나 감정을 읽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표현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먼저 표현해서 내 감정을 전달하는 달로 쓰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내 고집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조금 자극적으로 듣는 경향도 생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예민함을 발현하기보다 마음을 조금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야 내가 오만에 차있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달로 쓸 수 있습니다. 수일간 12월 흐름 3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하루하루를 보면서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 핵심 꼭꼭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정을 활용하기 좋은 날은 이성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날이니까 모임을 참석을 많이 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되겠죠. 애정운이 좋은 날 중에 내가 표현하기 좋은 날은 12월 4일과 12월 24일입니다. 또 내 매력이 어필되는 날은 12월 11일, 11월 16일입니다. 서류운을 활용하기 좋은 날, 이런 날에는 시험을 접수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계약하기 좋은 날이죠. 이런 날은 12월 8일과 12월 28일, 12월 29일입니다. 이제 횡재수가 있는 날은 기왕에 복권을 산다고 했을 때 횡재수가 있는 날 사는 게 좋겠죠. 그런 날은 12월 14일, 12월 25일입니다. 그 다음 조심해야 하는 날은 12월 4일, 12월 14일입니다. 여기까지 물로 태어난 사람들의 12월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사주를 믿는 분도 있지만 사주를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제가 드리는 이런 조언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꼭 잘 알고 운에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현승리의 장명집이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년 띠별 운세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